지난 2월 22일 2018학년도 동계학기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개교 73년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교육대학교는 총 367명의 학부생에게 졸업증서와 교원 자격증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이날은 석사 박사 학위 수여식과 정연태임 교수님에 대한 기념식도 함께 진행되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3월 4일 신입생 입학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입생들은 각과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월 셋째 주 SE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8일 일부 재학생의 신입생 대면식을 계기로 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총장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대처와 앞으로 진행될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SEBS 사양인의 눈에서 사건의 진행을 취재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2월 교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일부 과의 신입생 남자 대면식 중 성희롱이 벌어졌다는 논의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재학생들은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사실관계 파악과 사과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재학생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한 자료와 함께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현재 해당 학과, 학생처 및 대학생활문화원에서 대처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총장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학내 행사를 중지하고 긴급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담화문에 함께 실렸습니다. 일이니까 일단 학생 자치적으로 일단은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런 상황을 다 학생들 스스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날 이제 대생원에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접수가 된 거죠. 그래 어쨌거나 학교에서는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제 신고자가 있고 무슨 어떤 이유에 신고를 했고 피신고자가 당연히 있겠죠. 누구 신고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다른 사건들도 지금 비슷한 사건이 3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지금 4건이 접수되어 있고 그런 건데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근거해서 비밀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조사는 이제 이런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이제 외부 전문위원들을 지금 섭외를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조사 기간이 원래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간에 그 조사한 걸 이제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리죠.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 내용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상벌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상벌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성희롱, 성추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 학생의 만약에 성희롱으로 판정이 나면 징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 스스로 이런 특히 이제 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옛날 10년 전, 20년 전보다 어떤 성에 대한 인식 또는 성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학생들도 옛날에 쭉 해왔던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현재의 어떤 기준이나 감성으로 그걸 다시 기준을 정해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서 어떤 행사들을 기획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입생들 대상으로 OT 때도 이런 교육을 했고 또 주기적으로 2학년 때 적인성에서 다음 주 4월 10일 날 2학년 대상으로 2학년에
적임서하고 성희롱 그런 일반 교육하고, 그래서 이번엔 또 특별히 4월 그 다음 주가 17일은 3학년들이 무슨 소집이 있다고 해서 연기됐고, 그 다음 뭐지? 4월 24일인가? 24일. 그 다음에 또 5월 1일. 또 전체적인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런 성문화라든지 젠더 인식, 감수성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세계 시민교육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는 세계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뀐 부분을 많이 좀 넣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신안회나 대면식에서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을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신입생 대면식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 더 나은 학내 행사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EBS 뉴스 김혜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SEBS 시사청람 소식입니다. 2017년 미국의 MIT 미디어랩에서 최초로 시작된 프로세싱 커뮤니티 데이가 한국,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SEBS 민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교육대학교 사양문화관에서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프로세싱 커뮤니티 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세싱 커뮤니티 데이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세싱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예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정우성 교수와 미디어 아티스트 양석현, 비주얼 프로그래머 이을, 프론티어엔드 개발자이자 크리에이티브 코더인 이정우가 연사로 참여하였고, 이들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우성 교수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프로세싱 언어 소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처음 만나는 실험실 프로세싱, 실시간 영상의 시대, 코드로 낙서하기란 4가지 주제로 다양한 학문 분야를 뛰어넘어 프로세싱이라는 공통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당일 행사에 참여하였고, 초보자들을 위한 프로세싱 체험 교육도 이루어져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되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상상하는 대로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프로세싱에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웹 영역에서 인터랙션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럴 때 이제 P5.JS가 다른 라이브러리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행사가 연사 모집과 행사 안내 모두 SNS,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프로세싱 커뮤니티 데이 앳 서울이라는 이름의 해당 페이지에는 행사의 주최자와 행사 장소, 행사에 대한 안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SNS의 간단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사 참여의 자율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올해 2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된 프로세싱 커뮤니티 데이는 이번 달 4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3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이 코딩 교육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만큼 이곳에서 개최되는 프로세싱 커뮤니티 데이를 통해 프로세싱이 교육 분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세싱에 대한 관심 하나로 모인 참석자들과 함께 이곳 서울교육대학교에서의 제2회 프로세싱 커뮤니티 데이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세싱 커뮤니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그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문 프로그래밍 언어인 프로세싱을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SEBS 민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SEBS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즘 1인 방송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인기도,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교대 재학생 중에도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유튜버 두 분을 저희 SEBS가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SEBS가 만난 사람들의 아나운서 이한종. 박수진입니다. 1인 미디어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장래희망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직 초정교사들이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인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시는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보는 업로드된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크리에이터가 영상 하나를 업로드하기까지 기획, 제작, 소통, 분석 등 수많은 숨겨진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많은 과정을 생각하니까 제가 다 막막해지네요. 누가 알려주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SEBS에서 크리에이터 분들을 찾아가 직접 만나보고 그 생생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와, 정말요? 네, 저희 서울교대에도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셨는데요. SEBS가 만난 사람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널리 열아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육과 박승현입니다. 네, 저는 영댕 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영댕 생활과학교육과 17학번 김영서입니다. 저는 원래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의 유일한 좀 몇 안 되는 소확행이 침대에 누워서 밤에 하루 피로를 풀면서 유튜브를 보는 거였는데 좀 옛날부터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걱정이 되었던 게 장비나 뭐 편집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찍고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소소하게 영상을 올린 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승현이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 고3 때 그 수험생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영상 찍고 막 우리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막 안녕 하면서 화이팅 막 이런 영상 찍을 정도로 되게 영상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친구들 유튜브 해라 했었는데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셨던 그 장비나 그런 편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연희가 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시작을 했고 저도 그 연희가 어떻게 보면 제 모티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보면서 이제 같은 과 친구이기도 하니까 연희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한다 하고 해서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맨 처음에는 제가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서 다이어리 꾸미는 거를 첫 영상으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나의 다른 일상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먹는 거 그리고 좀 음식 이런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먹으러 다니고 뭐 빵 투어를 가고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찍어서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일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는데 그 안에 뭐 먹는 거라든지 맛집을 간다든지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연희랑 조금 반대인 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일상을 올리기로 시작을 해서 영상이 일상 브이로그 위주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유입이 있으려면은 저한테만 관심이 있어야지 브이로그를 보는 건데 제 지인분들은 되게 많이 봐주시는데 그 이외에 구독자 수가 많이 안 느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블로그 체험단에 대한 뭐 수익 공개 아니면은 뭐 PC방 야간 알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기획하는 건 조금 제가 혼자 뭘 되게 잘해요. 그래서 혼자 광장시장 가기, 혼자 한강 가기, 뭐 혼자 뭐 회전초밥 먹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제작 중인데 그래서 혼자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구상하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 서울교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 보니까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Q&A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왜 CC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모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거는 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촬영을 할 때 필요한 게 삼각대랑 카메라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한데 사실 뭐 일상을 좀 밀착해서 찍거나 뭐 어딜 갈 때 찍다 보면 그거를 항상 제 손앞에 이렇게 두고 얘기를 하거나 카메라에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때 확실히 좀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지? 하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무렇지 않게 좀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거는 약간 좀 약간의 예능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의 특징이 좀 어느 정도의 재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캐치해서 편집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인싸력. 아무리 그래도 컨텐츠가 재미있으려면은 일단 그거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다양한 것들을 조금 해야 되지? 뭐 저는 좀 활발하게 야외에서 하는 그런 컨텐츠 좀 더 재미가 있는 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크리에이터나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져요.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더 열심히 하려면 도전하고 하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보니까 전 인싸력 그리고 아까 승현이가 말했던 철판 진짜 저는 이제 혼자 뭘 하는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도 혼밥족들이 많아져서 혼밥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혼자 밥을 먹는데 영상을 키면서 막 저 혼자 주절주절 하면서 먹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쳐다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철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채널이다 보니까 시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좀 그게 텀이 길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좀 자주 영상이 나와야 좋은데 사실 지금 3학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왜 3학년인지 알 정도로 일들이 너무 많고 학교 과제나 뭐 팀플이나 이런 것만 해도 바빠서 영상을 뭐 찍거나 편집할 시간이 되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상을 찍은 만큼 빨리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고 싶은데 편집할 시간이 안 나니까 뭐 찍은 영상은 쌓여만 가서 제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하고 그리고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께도 좀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바쁜 이 학교 일상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너무 똑같은 게 컨텐츠는 정말 쌓여만 가고 이제 메모장에 제가 브이로그 그 목록들을 정리를 해놔요. 그러는데 그건 정말 쌓여만 가는데 편집할 시간 안 나고 편집이 솔직히 진짜 적어봤자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따고 하는데 한 진짜 적어도 7, 8시간? 6시간? 진짜 길면은 12시간 이상 걸리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집약적으로 안 모이면은 이게 저도 마음에 부담만 쌓여가고 그런 것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물론 많은 뭐 되게 좋은 반응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1000명이 좋은 말을 해도 1명이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마음에 남는다.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 악플은 없었는데 이렇게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게 한 번씩 그냥 마음에 되게 살짝 스크래치, 맞아, 살짝 싫어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저는 일단은 너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제가 막 몰랐던 중학교 동창도 갑자기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댓글 달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또 받는 걸 확인한다는 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선플이 되게 길게 달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아 진짜 최근에 너무 감동받았던 게 막 너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막 예쁘시고 학력도 막 하면서 출중하시고 엄청 되게 예쁜 말을 너무 예쁘게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좀 좋았던 게 제가 지금 그 서포터즈 하는 게 슈페니아라는 서포터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자질 평가를 좋게 받아서 시작하게 된 거라서 되게 이런 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뭔가 대기업과 함께하는 콜라보에 뭔가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감춰져만 있고 발산하지 못했던 저의 좀 장점이나 재능들을 영상 안에 다 녹여서 제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림 그리는 거나 글씨 쓰는 거는 학교 수업 안에서는 뭐 판서를 한다든지 필기를 한다든지 이 정도가 전부인데, 뭐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고 그리고 편집하거나 그런 좀 웃음이 있는 센스들, 그런 것들을 영상 안에 다 녹여서 담아내다 보니까 이러한 저의 장점이나 노력들을 아까 영서가 말한 것처럼 되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정말 좋게 봐주시고 뭐 이렇게 감동적인 댓글들도 맞아. 길게 달아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의 장점이나 끼를 좀 발산하면서도 저는 이게 제 한편으로는 발산을 해서 좋은 건데 그걸 또 좋게 봐주시니까 이게 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뭐 승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숨어있는 끼들을 정말 발산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임고생이다 보니까 임고 전에 모든 걸 다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학년 때는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끼가 이랬다는 것들을 발산할 수 있고, 그리고 편집 능력도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뭔가 발견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저는 제 일상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영상, 뭐 새내기 분들을 위한 정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 어떤 다른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구독자들, 이렇게 많은 그런 갈래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래서 1만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그런 장점들을 녹여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컨텐츠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쏟는 노력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영서가 말한 것처럼 저의 숨겨진 재능을 또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은 저도 제 일상을 올리되 저도 항상 영상에 교대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약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고정관념이 교대생은 뭐 약간 모범생적이다. 되게 좀 공부도 잘하고 되게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교육적이고 참된 교사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약간 좀 이거를 타파하고자 나도 교대생인데 나도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교대생도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교대생인데 교대생이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찍어서 올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서울교대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또 계기로 우리 학교를 좀 더 긍정적이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교대라는 타이틀이 되게 사람을 어쩔 때는 되게 좀 옥죄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뭐 교대생이 이렇게 노냐, 뭐 교대생이 이런 말을 하냐, 교대생이 이런 행동을 하냐, 이런 선입견들, 뭐 이렇게 갇힌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물론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잘 그려나갈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추구하는 교대생 유튜버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인식들을 깰 수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인싸력과 철판을 가지고 저희를 뭔가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는 한 번씩 저희 18학번 후배분께서 저한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기도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엄청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럼 저희랑 아무 연고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저희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뭐 DM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자문을 구하신다면 저희도 언제든지 선뜻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네, 많은 질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많이 망설였다고 했잖아요. 맞아. 사실 가장 컸던 게 내가 핸드폰밖에 없는데 이런 걸로 찍을 수 있을까? 난 편집도 잘 못하는데 뭐 휴대폰으로 편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시작을 저도 굉장히 많이 늦췄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거는 일단 시작하라 라는 맞아. 거예요.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조그맣게 뭐 영상을 편집해서 먼저 올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더 나은 퀄리티의 그런 영상들이 되는 거니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일단 가진 것들에서 조금씩 먼저 시작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서 학우님, 박승현 학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두 분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얻은 값진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채널의 다음 영상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학업과 유튜브 채널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 활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꿈을 놓지 않고 활동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이번 SEBS가 만난 사람들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SEBS는 서울교대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SEBS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신년, 새학기의 에너지가 무르익는 4월입니다. 저희 SEBS는 다양한 교내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반기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